당신도 분명 경험해봤을 겁니다. 어떤 날은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지면서 일이 술술 풀리는데 또 어떤 날은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날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뭘까요? 운이나 컨디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뇌가 특별한 상태로 들어갔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상태는 당신이 원하는 순간에 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기한 상태, 플로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게임을 할 때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몇 시간을 했던 경험 있으시죠? 아니면 좋아하는 책을 읽다가 어느새 밤이 된 적 있으신가요? 그때 당신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나요? 전혀 안 들었을 겁니다. 오히려 더 하고 싶었을 거예요. 바로 그게 플로우입니다. 시간이 사라지고 노력하는 느낌도 사라지는 마법 같은 상태죠. 우리는 보통 집중한다는 게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를 악물고 버티는 집중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집중입니다. 첫 번째는 끝나면 지치고 두 번째는 끝나도 힘이 남아요. 같은 집중인데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숙제를 억지로 하는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책상에는 앉아있지만 계속 시계를 보고 딴 생각하고 힘들어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집중이에요. 반면 레고를 조립하는 아이를 보세요. 몇 시간이 지나도 모르고 밥 먹으라고 불러도 안 듣고 완전히 빠져들어 있죠. 이게 두 번째 집중, 바로 플로우입니다. 둘 다 집중하고 있지만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 결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이걸 연구했어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학자인데요.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운동선수, 예술가, 음악가, 과학자, 요리사, 의사,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최고의 성과를 낸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내가 뭘 하는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끝나고 나서도 전혀 지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죠. 이 공통된 경험을 그는 플로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이 플로우라는 게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라 특정 조건만 갖춰지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할 때 이 플로우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건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특정 조건만 맞추면 누구나 플로우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스위치를 누르는 것처럼요. 그 조건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비밀은 난이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쉬운 일을 하면 지루해하고 너무 어려운 일을 하면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딱 중간 살짝 어려운 정도의 일을 하면 뇌가 완전히 깨어나요. 게임을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너무 쉬워서 재미없죠?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끝나니까 지루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번째 스테이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적이 너무 많고 속도가 너무 빠르고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내 실력보다 딱 한 단계 높은 스테이지를 할 때가 가장 재미있어요. 손에 땀이 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고 집중하게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죠.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바로 도전과 실력의 균형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에요. 다른 일도 똑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살짝만 더 어려운 목표를 정하세요. 그럼 뇌가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쓴다면 오늘 10페이지를 쓰겠다는 막연한 목표보다 오늘은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을 완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훨씬 좋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면 오늘은 이 인물의 얼굴 표정을 완성하겠다. 운동을 한다면 오늘은 이 동작을 10번 연속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목표가 명확하면 뇌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고 그쪽으로 모든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목표가 너무 크면 압도되고 너무 작으면 시시해집니다. 그래서 딱 적당한 크기로 쪼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책을 한 권 쓰겠다는 목표는 너무 큽니다. 대신 오늘은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섹션을 쓰겠다고 하면 훨씬 시작하기 쉬워지죠. 마라톤을 완주하겠다는 목표는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오늘은 3km를 뛰겠다고 하면 당장 운동화를 신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스위치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환경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당신이 집중이 안 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주변에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서예요. 핸드폰 알림 소리, 열려있는 인터넷 창, 옆에서 들리는 소리,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계속 당신의 주의를 끌어갑니다. 마치 달리기를 하는데 누군가 계속 발목을 잡는 것과 같아요.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한 번 집중이 끊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평균 2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 알림이 울립니다. 확인하는데 1초밖에 안 걸리죠? 하지만 그 1초 때문에 당신의 집중은 완전히 끊기고 다시 깊은 집중으로 돌아가는 데는 20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집중을 끊을까요? 수십 번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작만 하고 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플로우를 원한다면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핸드폰은 다른 방에 두세요. 아니면 서랍 깊숙이 넣어두거나 비행기 모드로 바꾸세요. 컴퓨터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만 켜두세요. 문서 작성 프로그램 하나, 필요한 자료 하나, 그것만 화면에 띄워두는 겁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는 과감하게 닫으세요. 유튜브도, 이메일도, SNS도 전부 닫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거예요. 뭔가 놓치는 게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1시간 동안 연락을 안 받는다고 큰일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기다릴 수 있어요. 오히려 그 1시간 동안 플로우 상태에서 만들어낸 결과가 하루 종일 산만하게 일한 것보다 훨씬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집중할 시간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시간만큼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재미있는 팁이 하나 더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을 시작해보세요. 그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뇌가 학습을 하거든요. 아,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오면 집중하는 시간이구나 하고요. 마치 학교 종이 울리면 자동으로 수업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만의 신호를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약하지만 일주일, 2주일 반복하다 보면 그 장소에 앉는 것만으로도 집중 모드가 켜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습관 연구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특정 환경이 특정 행동을 자동으로 유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고 뇌가 학습하면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졸음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책상의 특정 자리를 집중하는 곳으로 만들면 그 자리에 앉으면 자동으로 집중 모드가 켜지는 거죠. 이게 환경의 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제일 어려운 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될까요? 뇌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차가운 엔진으로 바로 전속력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뇌도 예열이 필요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경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가볍게 뛰는 것처럼 뇌도 워밍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작은 성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한 일 하나를 먼저 끝내보세요. 책상 정리하기, 오늘 할 일 3가지 적어보기, 간단한 스트레칭하기, 물 한 잔 마시기, 어제 한 일 간단히 읽어보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5분 안에 끝낼 수 있을 만큼 정말 쉬운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일을 끝내면 뇌에서 좋은 신호가 나와요. 도파민이라는 건데 이게 나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더 하고 싶어집니다. 도파민은 보상 신호예요. 당신이 뭔가를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 나오는 화학 물질이죠. 이게 나오면 뇌는 잘하고 있다고 느끼고 계속하고 싶어집니다. 마치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면 나머지도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것처럼 작은 성공 하나가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책상을 정리했으니 이제 할 일 목록을 적어볼까? 목록을 적었으니 이제 첫 번째 일을 시작해볼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기분이 좋아야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욕이 생겨야 움직인다고 믿죠.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예요. 일을 시작하면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기분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게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는 원리예요. 자, 이제 이 3가지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당신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내일까지 보고서를 완성해야 하는데 막막한 상황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앉아는 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목표를 정합니다. 보고서 전체를 오늘 끝내겠다는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은 서론과 첫 번째 섹션의 핵심 내용을 완성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게 당신의 현재 능력보다 약간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수준이어야 해요.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시작도 못하니까요. 목표를 정했으면 종이에 적어보세요. 오늘의 목표는 서론 완성하기. 이렇게 명확하게 적는 겁니다. 그 다음 환경을 세팅합니다. 핸드폰은 다른 방에 두고 오세요. 책상 위에 있으면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컴퓨터에서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과 필요한 자료 파일 딱 2개만 열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닫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도 닫고 메신저도 닫고 알림도 전부 꺼요. 그리고 조용한 공간을 찾으세요. 도서관이든 카페든 방이든 당신이 집중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습니다. 이 장소를 당신의 집중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이 장소에서 작업을 시작한다고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오전 9시에 이 책상에서 보고서 작업을 한다고 루틴을 만드는 거죠. 처음 며칠은 별 느낌이 안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내가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9시에 이 책상에 앉으면 일하는 시간이구나 하고요. 그럼 점점 더 빨리 집중 모드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시작 전에 작은 성공을 만듭니다. 바로 보고서를 쓰기 시작하지 마세요. 먼저 정말 간단한 일부터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제 작성한 부분을 한번 읽어본다거나 오늘 쓸 내용의 키워드 3가지를 메모장에 적어본다거나 참고 자료의 제목만 훑어본다거나 이런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일을 완료하면 뇌는 성취감을 느끼고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져요. 키워드를 적었으니 이제 첫 문장을 써볼까? 첫 문장을 썼으니 이제 두 번째 문장도 써볼까?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10분은 약간 어색할 수 있어요. 아직 뇌가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20분쯤 지나면 뭔가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생각이 줄어들고 손이 저절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문장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죠. 시간을 확인하지 않게 되고 주변 소리가 안 들리고 오직 화면의 글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플로우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노력한다는 느낌이 사라지고 일이 놀이처럼 느껴지고 타이핑 속도도 빨라지고 아이디어도 술술 나옵니다. 한 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지고 어느새 서론이 완성되어 있고 심지어 첫 번째 섹션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끝나고 나서 시계를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벌써 2시간이 지났네? 근데 신기하게도 지치지 않아요. 오히려 기분이 좋고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일반 집중과 플로우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일반 집중은 당신을 소모시키지만 플로우는 당신을 충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을 써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플로우 상태에서 1시간 동안 한 일이 일반 상태에서 4시간 동안 한 일보다 질적으로 훨씬 우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도 더 풍부하고 논리도 더 명확하고 창의성도 더 높아요. 왜냐하면 플로우 상태에서는 뇌의 모든 자원이 그 일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딴 생각도 없고 불안감도 없고 오직 그 일에만 몰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플로우는 연습할수록 점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 헬스장에 가면 팔굽혀펴기 10개도 힘들죠? 하지만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20개, 30개, 50개로 늘어갑니다. 플로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10분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금방 딴 생각이 나고 집중이 흐트러지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20분으로 늘어나 있을 거예요. 한 달 후에는 1시간, 석 달 후에는 2시간도 가능해집니다. 뇌가 이 상태를 기억하고 학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플로우를 자주 경험할수록 뇌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길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마치 자주 다니는 길은 저절로 발이 가는 것처럼 플로우도 자주 경험하면 점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순간에 이 플로우 스위치를 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중요한 시험 전날, 마감이 코앞인 프로젝트, 꼭 해내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언제든 집중력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요. 이건 상상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난이도 맞추기, 환경 정리하기, 작게 시작하기,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재능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타고난 능력이 다르다고 믿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플로우 상태에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최고의 기록을 낼 때 그들은 플로우 상태에 있었습니다. 작가가 명작을 쓸 때, 과학자가 중요한 발견을 할 때, 음악가가 아름다운 곡을 만들 때 모두 플로우 상태였어요.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플로우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자,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 당장 해보세요. 작은 목표 하나 정하고 조용한 공간 찾고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서툴 수 있어요. 집중이 금방 흐트러질 수도 있고 플로우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도 처음엔 넘어지잖아요. 하지만 연습하면 누구나 탈 수 있게 되죠. 플로우도 똑같습니다. 처음 시도할 때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10분만 집중해도 성공입니다. 그 10분이 내일은 15분이 되고 모레는 20분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목표 하나, 깨끗한 책상 하나, 간단한 첫걸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진짜 플로우를 경험하고 나면요. 당신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사라지고 일이 재미있어지는 그 느낌을 한번 알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상태를 더 자주 만들고 싶어지거든요. 그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환경을 만들고 루틴을 설계하고 플로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으면 다시 먹고 싶어지는 것처럼 플로우도 한번 경험하면 계속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장의 선순환이에요. 플로우 상태에서 일하면 성과가 좋아지고, 성과가 좋아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더 어려운 목표에 도전하고 싶어지고, 그 도전이 또 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순환이 시작되면 당신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가 즐겁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플로우는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안에도 이미 그 능력이 들어있어요. 게임할 때, 책 읽을 때, 좋아하는 일 할 때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 느낌 기억나시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완전히 빠져들고 끝나고 나서도 더 하고 싶었던 그 느낌요. 바로 그게 플로우입니다. 이제 그걸 당신이 원하는 일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지속할 수 있는 난이도를 맞추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플로우는 자동으로 찾아옵니다. 의지로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켜지는 겁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 자연스럽게 싹이 트는 것처럼 당신이 조건을 만들면 플로우는 저절로 시작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준비 되셨나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하는 방법도 알고, 환경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작게 시작하는 방법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스위치를 눌러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